북한 입장에서는 안 그래도 다들 지금 그 북한의 MZ세대, 장마당 세대 지금 사상 통제를 하지 못해가지고 반동사상부나 백여포트 만들고 지금 북한 당국이 굉장히 이제 두드러기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 접경 지역에 군사분계선 지역에서 직접 군인들이 24시간 한국의 음악과 방송에 노출이 된다. 이거는 굉장히 타격이 큰 심리전 수단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두드러기 반응을 좀 보일 수밖에 없는 것이고 기상 상황에 따라서 북한도 좀 상황을 좀 지켜봐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 이렇게 바로 이제 우리 남쪽에 이제 탈북 민간 단체들이 보냈다고 해서 다음 날 또 바로 보내고 하는 일이 말처럼 그렇게 가능하진 않다. 그래서 이제 그 6월달에 국면이 네. 우리가 이렇게 그 군사 분계선 일대에서 풍선들이 오가나 이렇게 관심을 가질 텐데 네. 그때 이제 뭐 서해상이나 다른 지역에서 이제 또 다른 이제 군사 행동들이 있을 수도 있다. 그래서 이것들이 모두 다 지금 우리 국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도발이다 하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오늘 회의에 따라서 우리는 북한이 감내하기 어려운 조치에 착수를 할 것이고 분명히 경고하는데 오물풍선 같은 또는 GPS 교란 같은 도발들을 다시 하지 말라는 점을 북한 측에 다시 한 번 더 경고하고 반복될 경우에 우리의 대응 강도도 더욱 높아질 것이다 하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네, 국가안보실장이 직접 브리핑에 나섰습니다. 이례적이죠. 네, 장호진 국가안보실장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지금 북한이 감내하기 힘든 조치 우리가 착수할 겁니다. 그리고 분명히 말하는데 이런 일 하지 마세요라고도 명확하게 얘기했습니다. 저 브리핑이 어제 오후 이 30분 정도쯤 해서 나왔었거든요. 근데 그러고 난 다음에 5시간이 채 안 돼서 북한이 밤 10시가 넘어서 이런 입장을 내놨습니다. 이 담화예요. 국경 너머로 휴지장 살포하는 행동을 잠정 중단하겠다. 오물 치우는 일에 얼마나 많은 힘이 들어가는지 충분한 체험을 시켰다. 대북전단 살포 재개 시 발견되는 양, 건수에 따라 100배의 휴지와 오물량을 다시 집중 살포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지금 요 얘기를 보면 정대중 교수님, 일단 대북 확성기 카드를 꺼내니까 사실 이 국가안보실장이 저 얘기를 하고서 이거 확성기야라고 다 그렇게 썼거든요. 저희도 기사를. 대북 확성기가 북한의 어떤 존재길래 하자마자 바로 잠정 중단한다라는 입장을 내는 거냐. 북한한테 대북 확성기는 뭡니까? 대북 확성기는 지금 평시 상태에서 북한이 가장 뼈아프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심리전 수단입니다. 그러니까 한 20-30km 이상까지 북한 접경 내로 우리 음악이나 방송 같은 메시지가 들어가게 돼 있어요. 직접적으로. 네. 그러니까 접경 지역에서 이렇게 북쪽의 접경 지역의 이제 주민들은 대부분 한국 음악이나 드라마의 상당 부분 노출이 되어 있는데 네. 아래쪽의 접경 지역의 주민들이나 군인들 특히 우리 그 군사분계선 쪽에 있는 젊은 북한의 군인들은 한국 음악이나 드라마들 접할 기회들은 많지는 않단 말이에요. 근데 그들한테 직접 한국 음악이 24시간 그냥 계속 방송이 되는 그런 상태입니다. 네. 그러니까 북한 입장에서는 안 그래도 다들 지금 그 북한의 MZ세대, 장마당 세대 지금 사상 통제를 하지 못해가지고 반동사상부나 백여포트 만들고 지금 북한 당국이 굉장히 이제 두드러기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 접경 지역에 군사분계선 지역에서 직접 군인들이 24시간 한국의 음악과 방송에 노출이 된다. 이거는 굉장히 타격이 큰 심리전 수단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두드러기 반응을 좀 보일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런데 이제 어제 뭐 우리 발표를 보고 바로 잠정 중단한다라고 네. 했을까 이제 그건 조금 의문이에요. 아마 북은 매뉴얼과 시나리오상에 있었을 거예요. 아마 이러면 대북 확성기 이제 한다고 얘기를 하겠지. 그럼 그때 되면 이제 잠정 중단하고 일단은 네. 좀 지켜보자라고 하는 게 우리도 이미 뭐 국가안보실에서 이제 과감한 감내하기 힘든 조치를 하겠다라고 했을 때 우리 대부분 대북 확성기 이제 할 거다라고 이제 예상들을 한 건데 네. 북한도 왜 예상 못 하겠습니까? 이 발표가 나오면 일단은 좀 잠정 보류하자라고 하는 게 아마 매뉴얼에 있었을 거라고 추측은 해볼 수 있습니다. 대북 방송이 어떻길래 그러는 건지 저희가 2018년도 가장 최근에 대북 방송을 했을 때죠. 그때 모습을 좀 갖고 왔습니다. 들어보실까요? 김정은은 민주적 절차를 거쳐 북한의 통치자가 된 것이 아니다. 3대에 걸쳐 북한 주민 모두를 정신적인 노예로 만들어 놓고 단지 수령의 아들이라서 나도 수령이 되어야 한다는 전대미문의 세습 독재 체제에 기생하는 자, 인민의 원수일 뿐이다.
네. 지금 들어보니까 뭐 그냥 뭐 소녀시대 소원을 말해봐 노래 나오고 뭐 별건가라는 생각이 또 들기도 해요. 근데 지금 교수님 아까 말씀이 이게 지금 접경지대 군인들은 모르겠는데 그 더 안으로 들어가면은 거기서는 사실 이런 문물을 접해보지 않지 않았겠느냐. 그래서 이게 좀 심리전으로 뼈아플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말씀처럼 아까 장마당 세대거든요. 북한도 이 장마당 세대면 뭐 다 뭐 USB로 해갖고는 뭐 노래 듣고 드라마 보고 영화 보고 다 해서 뭐 별다를 거 없지 않을까? 북한 사람들이 지금도 남한 사람들은 뭐 뿔 달린 도깨비라고 생각하진 않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이게 근데 이제 그 어쨌든 통제가 되잖아요. 네. 이게 숨어서 보고 하는 건데 그 북한 병사들 입장에서 그 지금 철책을 지키고 있는 병사들한테 이제 그 음악이 지금 계속 나가요. 그럼 뭐 네. 총 들고 이제 고개를 까딱까딱 하게 될 수밖에 없겠죠. 신나니까요. 리듬을 타고. 네. 예. 이제 이게 만연하게 되면은 이 접경지대가 이제 군사 분계선 일대가 북한 입장에서는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리고 그걸 접하지 않았던 개성이나 이제 인근 지역에 그러니까 개성이나 인근 지역은 이쪽 평양에 좀 가까운 지역이잖아요. 이쪽은 상대적으로 이제 북쪽에 이제 두만강이나 압록강 지역의 이제 주민들보다는 외부 문물에 그래도 조금 덜 노출되어 있는데 그들까지도 이제 자극을 하게 되는. 물론 그쪽은 아직 충성도가 좀 있는 주민들이 많은 걸로 파악이 됩니다. 네.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거기도 안 좋게 반응을 하긴 하겠지만 그것도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계속 이제 무너뜨리게 되면은 이것도 이제 북한 당국 입장에서는 이게 통제하기 힘든 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게 또 얼마만큼 뼈 아픈 거냐면 2015년도에 실증이 된 바가 있어요. 네. 목함지뢰 사건이 났을 때 네. 목함지뢰 그게 북한의 도발이다라고 이제 판단을 하고 그때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를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그때 북한이 이제 대화를 하자라고 이제 나왔었거든요. 이제 그렇게 북한 입장에서는 굉장히 조금 뼈아프게 생각을 하는 것이고 그리고 모르겠습니다. 이게 대북 확성기가 이제 실제로 지금 이제 어떻든 이제 순서 조절을 좀 들어갔을 건데 남북 관계에서 이제 어떻게 또 이제 좀 스파크가 튀면은 패턴상 다시 또 만나게 돼 있거든요. 네. 이게 향후 이제 이게 지금 국면이 대북 확성기 발송이 또 되고 또 오물 풍선 보내고 하면서 이게 또 대화 국면으로 넘어갈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어쨌든 지금 긴장이 고조되다가 어젯밤을 기점으로 약간 오늘 지금 아침에는 숨을 돌리고 있는 상황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물풍선 차유리 박살. 인천공항 91분 스톱입니다. 네. 북한 GPS 교란에 군함 등 1,409건의 수신장애도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네. 지금 요 상황으로 보면 아니 뭐 좀 이 GPS 때문에 좀 수신장애도 있고 공항이 좀 스톱됐네. 근데 요게 아니라 다음 기사도 좀 이어보시죠. 오물풍선 인천공항 운항 지연 부천선 폭발해서 트럭의 일부가 불타기도 했다라는 겁니다. 그때 영상들 저희가 좀 봤어요. 보니까 지금 저렇게 지금 트럭이 살짝 검게 그을린 부분이 보이시죠? 이게 풍선이 폭발을 하니까 이게 맞닿은 지금 이 트럭 부분이 트럭이 지금 저렇게 불에 타기도 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좀 더 나가면 사실 트럭이 폭발할 수도 있는 거죠. 사실 엄밀히 얘기하면 거기다가 아까 본 저희가 뭐 차 유리도 박살 난 걸 저희 같이 보셨고요. 이런 겁니다. 이게 무게가 꽤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위에서 떨어지니까 안 그래도 무거운데 거기다 이게 중력까지 작용해서 퍽 하고 떨어지니까 차유리가 이렇게 되는데 그럼 이걸 지나가는 사람이 맞았으면 어쩔 뻔했느냐라는 얘기가 절로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근데 처음에는 이게 뭐 이렇게 더러운 걸 보네, 저질 공격이네라고 했는데 윤주진 위원님. 예. 이게 안전에도 지금 현재 위협이 된다는 게 지금 보이는 상황인 거거든요. 예. 그럼 이게 확성기는 맞대응인 거고 아예 못 넘어오게는 못하는 거냐라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글쎄 이제 우리나라에서 과연 이런 소형 풍선까지 격추할 수 있을 정도의 영향을 가진지는 전문가로서 판단을 해야 되겠지만 사실 과거에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를 공격할 때도 비슷하게 소형 풍선 공격을 시도한 적이 있었고 실제 러시아는 이제 방공망 밖으로 격추를 시켰던 사례도 있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이게 만약에 오물이 아니라 저 안에 생화학 무기라든지 정말 무거운 어떤 물체를 넣게 되면은 인명 피해가 상당히 발생할 수가 있고요. 또 확성기 같은 경우는 이제 북한에서도 확성기를 우리에게 이제 트는 경우가 있지만 너무 기능이 떨어져가지고 잘 넘어오지 않는다고 해요. 그래서 북한이 더더욱 확성기에 대한 그런 두려움과 공포심이 있는 것 같은데 확성기를 넘어서 북한의 어떤 이러한 도발을 원천적으로 막을 수 있는 역량을 확보하는 것이 네. 상당히 필요해 보입니다. 예. 원천적으로 막을 수 있는 역량이 있었다면 사실 요번에 아마 그 카드를 썼을 텐데 그렇지 않고 일단 확성기 카드만 꺼냈다는 건 현재로서는 원천 봉쇄하는 거는 좀 어려운 거 아니겠느냐라는 얘기도 그래서 나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맞대응으로 해서 꺼낸 카드가 확성기인 거죠. 근데 확성기
어젯밤 10시 넘어서 북한이 잠정 중단할 건데?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 설치를 하느냐라는 거죠. 다음 기사 볼까요? 군, 이르면 오늘부터 대북 확성기 설치. 추가 도발된 바로 가동. 이건 조선일보 기사입니다. 조선일보는 일단 이르면 오늘부터 바로 확성기 설치한다. 설치해놓고 한 번만 더 해. 한 번만 더 하면 바로 확성기로 방송할 거야. 라고 한다는 거죠. 근데 다음 기사 보시죠. 한국일보입니다. 한국일보는 강력 반격카드 준비하던 정부, 북 살포 중단에 속도 조절 가능성. 원래 바로 확성기 설치해서 방송하려고 그래도 이거 좀 속도 조절하는 거 아니야? 라는 얘기가 나온다는 겁니다. 약간 이게 좀 보도가 좀 결이 살짝 달라요. 설치하는 것 정도가 지금 속도 조절이겠죠. 설치만 한다. 예, 그렇죠. 이게 대북 확성기가 우리가 이동식, 고정식에서 한 40여 대 정도가 있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요. 네. 이거를 이제 우리 군사분계선 지역에 설치하는 것 자체, 이거 이제 군사적 용어로 현시라고 합니다. 프리젠스라고 해서 이제 우리의 군사력을 이렇게 지금 준비돼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이것도 어쨌든 군사작전, 군사 효과의 일환으로 평가를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일단 이제 다시 한번 도발하면 바로 틀겠다라고 하는 거 보여주는 것. 이것 자체가 일단은 어쨌든 대응을 하는 한 범주에 포함이 되고요. 네. 그리고 지금 어제 밤에 어쨌든 북한이 국방성 부상 이렇게 상당히 조금 이게 격은 좀 낮습니다. 우리랑 권력 구조가 좀 다르기 때문에 네. 국방부 차관 이렇게 다 볼 수는 없고요. 네. 그리고 언제든지 그 상급에서 말을 바꿀 수 있도록 아주 낮은 수위에서 일단 담화를 내놨습니다. 그 국방성 부상이 발표를 어쨌든 했기 때문에 잠정 네. 중단된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일단 군사적으로 현시 효과를 좀 노리면서 그 상황에서 이제 속도 조절을 하는 것. 이제 이게 지금 정부가 택한 수 있는 아마 한 가지 카드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근데 북한에서 한 게 잠정 중단이었었죠. 보내면 우리는 거기에 건당 100배가 되는 오물량을 보낼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럼 우리나라에선 앞으로 보낼 계획이 없는 거냐? 있다고 합니다. 네, 볼까요? 네, 박상학 대표가 얘기하길 가수 이명웅의 노래가 담긴 USB 5,000개, 대북 전단 20만 장을 담아서 대북 풍선을 날릴 것이다. 남쪽에서 북쪽으로 바람이 부는 남북풍이 예상되는 6일부터 얼마 안 남았죠. 6일부터 본격적으로 살포를 하려고 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럼 이렇게 되면 정대진 교수님, 네. 북한이 잠정 중단한다 그랬고 말씀처럼 국방성 부상으로 좀 끝낮은 쪽에서 입장을 밝혔어요. 그럼 우리 이거 하면은 또 대거 지금 우리 뭐 20만 장을 담아서 보낸다고 하는데 곱하기 100으로 해서 보내는 거냐? 또 보낼 가능성이 그럼 있다고 보시는 겁니까? 확성기 해도? 예, 지금 준비는 되어 있을 겁니다. 다만 기상 조건이 문제예요. 그러니까 네. 보내고 싶다고 해서 만대로 보내는 게 아니라 우리도 지금 여기 기사에 나와 있지만 남쪽에서 북쪽으로 바람이 불어야 우리 민간 단체들도 북쪽으로 풍선을 좀 날리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북도 역시 북서풍이 불어와야 그래야 이제 남한한테 영향을 줄 수 있는 대남풍선을 보낼 수 있는 건데 그게 뭐 기상 조건이 뭐 철에 따라 어쨌든 데이터가 있긴 있습니다만은 마음대로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즉각적으로 대응하기는 좀 힘들 거고 기상 상황에 따라서 북한도 좀 상황을 좀 지켜봐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 이렇게 바로 이제 우리 남쪽에 이제 탈북 민간 단체들이 보냈다고 해서 다음 날 또 바로 보내고 하는 일이 말처럼 그렇게 가능하진 않다. 그래서 이제 그 6월달에 국면이 네. 우리가 이렇게 그 군사 분계선 일대에서 풍선들이 오가나 이렇게 관심을 가질 텐데 네. 그때 이제 뭐 서해상이나 다른 지역에서 이제 또 다른 이제 군사 행동들이 있을 수도 있다. 이제 이거는 좀 우리가 유념을 좀 해야 되겠죠. 지금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왜냐하면 풍선을 보내려면 이건 바람의 힘이 필요한데 우리가 보낸다고 해서 바람이 맘대로 그렇게 아래에서 위로 불다가 위에서 아래로 부는 바람이 막 생기는 게 아니지 않느냐. 즉각적인 대응을 할래야 바람 자체가 안 분다. 다만 이럴 경우에 더 위험한 게 서해상에 교전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말씀이에요.